2002년 월드컵 개최, 그리고 21세기 첫 대통령 선거가 있는 해, 대한민국은 새로운 역사를 기다리고 있었다. (2002년 1월 1일) 영하 11도, 강추위 속에 새해가 밝았다. 정치권의 최대 이슈는 6월의 제3기 지방선거와 12월의 대통령 선거였다. 민주당의 신년 담배식은 마치 대선 출정식 같았다. 이인재 고문 등 대선 주자들이 특히 주목을 받았다. 우리 민주당이야말로 계속해서 정권을 재창출해야 되는 역사적, 시대적 의무가 있습니다. 한나라당은 1월 2일 이회창 총재와 주요 당직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정권교체 대선 승리를 다짐했다. 국민이 정부를 신뢰할 수 있고 국민이 국가에 기대를 거는, 미래를 거는 그러한 나라를, 시대를 우리는 만들어야 합니다. 새해를 맞아서 각 신문이 실시한 대선 가상 대결 여론조사에서 모두 한나라당 선두주자인 이회창 총재가 민주당의 선두주자인 이인재 고문에게 앞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중앙일보 조사에서는 여론조사에서는 한나라당의 이회창 총재와 민주당의 유력한 대선주자 이인재 고문이 많게는 10% 이상, 적게는 2.3% 정도의 차이를 보였다. 당시 지난해 10월의 재보궐선거 참패, 권력 핵심의 비리 의혹으로 지지율 열세에 놓인 민주당은 1월 7일 당무회의에서 상향식 공천제, 당권과 대권의 분리, 그리고 국민참여 경선제 등을 골자로 하는 당 쇄신안을 통과시켰다. 일반 국민들을 대상으로 선거인단 모집이 시작됐다. 국민참여 경선제는 우리 정치 사상 처음으로 정당의 대통령 후보 결정 과정에 일반 국민이 참여하는 길을 텄다. 만 20세 이상의 국민을 대상으로 선거인단을 공모한 결과 약 190만여 명이 응모했다고 민주당은 발표했다. 그중에서 성별, 나이 등에 따라 추첨으로 선거인단이 선정됐다. 기존 대의원, 일반 당원, 일반 국민이 포함된 7만 명 규모의 선거인단은 47.6%가 수도권, 26.3%가 영남권, 호남권 12%, 충청권 9.7% 등으로 구성됐다. 경선 일정은 3월 9일 제주도를 시작으로 16개 시도별로 인구순에 따라 실시하고 4월 27일 서울에서 최종 후보를 선출하는 것으로 짜여졌다. 민주당의 국민경선제 도입은 한나라당에도 영향을 미쳤다. 한나라당의 비주류 인사들은 대선 전까지 당권과 대권의 분리, 국민경선제의 도입 등을 주장했다. 지금까지는 대통령 후보자는 1항했어요. 지금까지 민주당의 대선 후보들이 2달간의 선거운동을 시작한 바로 다음 날 한나라당은 당원 당규를 고쳐 국민참여 경선제의 본격적인 준비에 들어갔다. 2항에서 대통령 후보를 가장 민주적이고 공정하게 선출할 수 있도록 당원을 개정했습니다. 한나라당의 국민참여 선거인단은 5만 명 규모, 민주당과 다른 점은 그중에 절반인 2만 5천 명을 신규 모집 당원으로 한다는 것이다. 한나라당은 4월 5일 후보 등록을 마감하고 전국을 7개 권역으로 나눠 순회 경선하는 일정을 마련했다. 4월 13일 인천에서 시작해 5월 9일 서울에서 대통령 후보가 결정된다. (2월 28일) 이회창 총재의 유력한 경선 상대로 꼽히던 박근혜 부총재가 경선 불참과 탈당을 선언했다. 결과는 여전히 1인 지배체제의 틀 안에서 국민 참여 경선의 모양새만 갖추는 것이 되고 말았습니다. 국민 참여 경선제는 제왕적 총재의 1인 지배체제가 종식될 때에만 비로소 진정한 의미를 갖는 것입니다. 박근혜 의원의 전격 탈당으로 떠오른 영남 후보론, 제3후보론 등은 12월 대선을 앞두고 정치권의 주요 변수로 등장했다. 하나, 본인은 선거운동 과정에서 허위사실 유포, 금품살포, 2월 25일
민주당 내 7명 대선 후보들이 본격적인 경선 체제에 돌입했다. 3월 9일 제주, 민주당의 대선 후보 선출을 위한 국민참여 경선제 그 첫 번째 일정이 시작됐다. 7명의 후보들은 행사 시작 1시간 전부터 선거인단을 상대로 악수 공세를 펴는 등 막판까지도 표심 잡기에 안간힘을 썼다. 이인재의 대세론, 그리고 이를 저지하려는 다른 후보들의 각축이 큰 관심을 모았다. 이날 투표에는 당원과 대의원, 일반 국민으로 구성된 792명의 선거인단 중에서 675명이 참가했다. 투표율은 85.2%, 첫 국민 경선은 축제 분위기 속에서 진행됐다. 개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나갑 후보 득표수 175표 이상 대표 결과를 제주 경선 결과는 예상을 깬 이변이었다. 하나갑 후보가 172표를 얻어 2위 이인재 후보를 3표 차로 누르고 1위를 차지한 것이다. 이인재 후보의 대세론에 브레이크가 걸리기 시작했다. 서전에서의 어려움을 교훈으로 삼아서 앞으로는 민심이 반영되는 압승을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날 열린 울산 경선. 당초 전 지역을 석권해 50% 이상을 득표한다는 이인재의 대세론과 노무현 고문의 대안론이 맞붙었다. 시작은 김대중, 마무리는 하나갑입니다. 호남과 같이 어우러서 손에 손잡고 울산에서부터 여러분 정치혁명을 경제를 확실히 살릴 수 있는 부정부패를 몰아낸 대통령, 민주당을 이 영남에 뿌리내리게 하기 위해서 이 영남을 버리지 않았습니다. 울산의 미래를 건설할 우리 젊은이들을 교육시켜야 합니다. 노무현 후보 298표. 제주 경선에서 3위였던 노무현 후보는 울산 경선에서 이인재 고문을 따돌리고 1위를 차지했다. 울산이라는 점을 감안하더라도 큰 흐름에서 이제 자신이 생겼다. 이때부터 노무현 대안론이 급부상하기 시작했다. 그리고 그 원동력은 투표자의 절반을 일반 국민에게 할당한 국민참여 경선제였다. 저는 제 자신의 모든 것을 버리고 오늘 선택을 하였습니다. 제 개인을 떠나 더 큰 대의 앞에 저의 충정을 바치고자 합니다. 김근태 고문의 후보 사퇴는 경선 판도에 큰 파장을 몰고 왔다. 개혁 후보 단일화론, 대안론의 부상과 함께 노무현 후보로의 세력 결집이 시작됐다. 한편 술의 혐의를 받고 있던 유종근 전북지사는 14일 탈당과 함께 경선 포기를 선언했다. 경선 후에 수사하겠다는 말을 언론에 흘려서 사실상 제